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못지않게 오늘도 덥습니다. 어제는 여기 뭐 안산인가 어디 여기 쪽에 뭐 39.2도를 찍었다는데 엄청나게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자전거를 타는데 6시에 나갔을 때는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6시 반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8시 되면 싹 없어져요 또. 희한한 현상이죠.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심내 혈관 질환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소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확실한 방법 없냐, 있냐 없냐, 이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내 혈관 질환 제일 무서운 게 뇌출혈이죠. 터지면 잘못하면 그냥 24시간 내에 사망하니까 그거 못지않게 불안한 거, 뇌경색, 뇌졸중 위험성을 갖고 있죠. 돌연사를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이거 못지않게 심장마비, 협심증, 부정맥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여기 그 뇌출혈에 관련된 거, 뇌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서 피가 나와서 생기는 이런 혈관 장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아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불안감을 해소하는 확실한 방법은 이런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오도록 노력하는 거야. 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이 수치를 내리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왜? 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요 뇌출혈의 원인을 보면 75%가 고혈압이야.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죠. 뇌동맥류라서 이 혀 끝에 이렇게 내보면 그 혀 끝에 뭐 사막이나 무릎 같은 게 요 혀 끝에 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뇌동맥류가 있어. 그러니까 벌써 전조 증상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약에 의해서만 안 되는 거지. 이런 현황들을 보면 2020년도 뇌출혈 전체 현황 중에 보면 뇌내 출혈 요게 55.2%, 남자가 31,474명, 여자가 25,065명. 그리고 이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중에 34.3%를 차지하고, 이 지주막하 출혈 남자는 12,701명, 여자는 22,429명, 여자가 2배가 더 많아요. 그럼 두 개, 뭐 지주막하 출혈이나 이 뇌내 출혈 두 개 합해 보니까 89%야. 뭐 이것저것 따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뇌출혈 딱 문제 생기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약을 먹고서 뭐가 되겠지, 낫겠지. 그러다가 진짜 딱 큰 상황이 딱 닥치면 진작에 그럴 거. 이미 늦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40세 이전에 이러한 이 뇌내 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이 약 20%, 18.4%, 약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내 출혈이 11.3%, 뇌경색이 4.8%. 그러면 결국 30, 20, 30이죠. 결국 40%가 40세 이전에 발병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데이터 나온 거 보면 40세 이전에 40% 정도가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참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뇌동맥류, 이거 못지않게 이 뇌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스트레스예요. 과도한 스트레스, 긴장, 이걸로 해서 혈압이 상승해서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왜 생기느냐? 제가 여기 태국의 어느 승려가 한 얘기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신을 들여다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나쁘게 말하거든 오로지 자신을 들여다봐라.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을 무시하라 이게. 야, 저 개새끼들 쓸데없어 그냥 없애버리라 이 말.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맞다면 그들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저 새끼들이 틀렸으면 얘기 무시하면 되고 내가 틀렸으면 저 새끼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 어줍지 않은 그 고정관념이 자신을 병들게 한다고 있다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어요?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이게. 상대방을 얘기하기 전에 네 먼저 네 자신을 알라. 어찌 보면 일반 상식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신이 먼저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라 이게. 그래서 꾸준히 착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여기 얘기가 맞냐면 내가 볼 때 일반 상식이나 이런 것이 탄탄해. 그럼 저 새끼 잘못된 거 금방 알아요. 그럼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야. 예이씨가 뒤져버리라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잘 모르면 자기 고정관념이 아주 꽉 막힌 놈인 이거는 모든 게 자기 생각과 행동하는 거 이외의 모든 것들이 저 사람들이 맞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일반 상식 범위 의 생각과 행동하고 있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가 병신이라 이 말이야. 지가 미친놈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지가 맞다고 그래. 그래서 고정관념은 병든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용서해야지. 누구를 용서해? 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어쨌든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지 잘못이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고 성질내는 거 지 잘못이고 지 자신을 모르고 성질내는 거 지 잘못이에요. 그래서 참 여기 맞는 게 저들이 잘못됐다면 무시하고 내가 잘못됐다면 그들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뇌출혈이 오면 평상시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일단 두통이 생깁니다. 두통, 현기증, 마비, 그리고 이어서 발작, 구토가 생깁니다. 대개는 그냥 평상시에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렉 하는 그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 부딪히거나 할 때 렉 하면 그건 머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않고 의식이 없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병 직후에 혼수 상태가 와서 24시간 내에 사망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뇌출혈이 아주 미미할 경우에 손발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하고 입이 돌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인 경우에 며칠 전부터 이게 두통, 어지럼증, 일시적인 반신 마비, 그다음에 언어 시야 장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아주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극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이 아주 약하면 극심한 통증이 나오고 이게 세면 그러니까 지주막하 출혈이 너무 세게 터져버리면 회복 없이 그냥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 이거 지주막하 출혈이든 뇌내 출혈이든 어쨌든 뇌출혈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 국민학교 동창생도 몇 해 전에 그냥 손자 안고 농협에 갔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의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뇌출혈이 딱 터져버려 가지고 그냥 19일 만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사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심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이거는 음양오행상으로는 심장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심장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심장, 콩팥이 두 개가 관여하고 이게 주장기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기에 간이 관여해요. 그래서 콩팥, 간, 심장 세 개의 장기가 합성된 질환이 심뇌혈관 질환. 아시겠어요? 그것이 뇌출혈, 뇌경색, 그 다음에 뇌졸중, 중풍입니다. 지금같이 외부 기온이 굉장히 더워요. 어제 39도, 뭐 보통 35도 이렇게 되면 몸 내부는 반대로 아주 차가워집니다. 거기에 찬 음료, 찬 물, 찬 술, 그 다음에 에어컨까지 딱 때려버리면 안팎으로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오그라들죠. 오그라들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은 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피를 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피는 정상적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늘어나지 않고 압이 세져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날씨에 오히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세 개가 합작된 작품이다. 그래서 뭐 원인 보면 뭐 혈당이 높으네, 뭐 고지혈증 있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이런 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맨발로 걸으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안 하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확실한 해소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왜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병을 줬으면 반드시 해결 방법을 줬습니다. 병을 줬으면 약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하나의 장기가 아니라 콩팥, 간, 심장 세 개의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장기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음식으로 그중에 가장 탑에 있는 고급진 음식이 생식이라고 하죠. 여기 오행생식을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겁니다.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되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 병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진짜 약 중에 약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 가루를 입에다가 이 배합된 그 가루, 이 생식 가루를 입에다 넣고 침으로 녹여 먹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이해갔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항사열, 등가죽의 부항사열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뜹니다. 부항사열하면 48시간 내에 뽑아낸 피를 골수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새 피를 만들고 부항사열에서 뽑아낸 것은 이 정맥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미 생긴 거는 끄집어내고 또 48시간 내에 새 피를 만들고 이래서 피를 새 걸로 만들다. 길까지 한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맨발 걷기입니다. 무릎 밑에 63개수의 반사구가 붙어 있어요. 이 반사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가동하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6개월 이상 하면 언제 그랬는지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는데 그걸 어떡하래. 불안초조하게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식구들 모두가 불안하게 하지 말고 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 대체의학 민중의술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탑에 있는 처방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런 웃긴 얘기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면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골골 80이에요. 그래서 무병단명이요 골골 80이라는 나는 건강하다 이런 뭐 문제 없다라고 하는 놈은 일찍 죽게 돼 있어요. 병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골골 80은 이거 고칠래다 저거 고치고 저거 고칠래다 이거 고치고 해서 오래 사는 겁니다. 본인의 노력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약으로 뭐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나이 먹어서 그렇지 라고 하면 결국 중병을 키우고 결국은 불행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전조 증상 나타날 때 찾고 확인하고 뿌리를 뽑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음식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음식의 중심에 생식이 있고 생식의 중심에 오행생식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집시다. 화이팅!